최근에 편집된 영상이 올라갔는데 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2교대 7개월 했던 부분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3교대로 원래 들어갔거든요. 3교대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2교대로 한 건 아니었고 5개월은 3교대로 하고 그 뒤 한 7개월 정도는 2교대를 했어요. 그 당시 요양병원 나이트킥 근무로 무조건 16일, 한 달에 28일인 날에도 16일, 30일인 날에도 16일, 31일인 날에도 16일, 16일을 해야 만근 처리가 되어서 온전한 급여가 나왔고 31일 기준으로 나머지 14일은 쉬는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1일은 연차를 사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겠다. 결국엔 16일은 일하고 1일은 연차로 휴일을 주고 13일은 그냥 휴일로 이런 식으로 아주 가성비 좋은 급여 책정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제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똥망이죠. 일단 저는 요양병원에 처음 와서 일한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표준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세상 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 정도였던 거죠. 그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2교대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병원으로 옮길까 하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도 했거든요.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가 대부분 다 15일, 16일은 기본이고 출퇴근 시간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일하는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을 옮기고자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조금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옮기나 안 옮기나 어떤 다른 부분에서 상쇄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다니기로 하긴 했는데 제가 다녔던 병원이 그 당시에 살던 곳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근처 원룸으로 잡은 거였죠. 방도 1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저는 아직도 일자리를 구할 때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것이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왔다 갔다 소요되는 시간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피로도고 퇴근 시간이 아침이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에 차 막히면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출퇴근 시간에 사용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 생각하는 편이라 그 시간을 아껴서 아침에 운동을 더 할 수도 있고 유튜브 편집을 잠깐 할 수도 있고 잠을 더 잘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본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시간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출퇴근 거리를 포기할 만큼 좋은 조건이 있다면은 달라지겠지만 주변에 급여나 복지가 극적으로 그렇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은 출퇴근 거리는 증가하고 근무 조건이나 근무 시간 이런 것도 고만고만해서 그냥 그대로 다니기로 했죠. 이미 3개월 동안 일을 배웠고 새로운 곳에 가면은 환자 파악부터 시스템을 다시 익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도 하니까 새로 옮긴 곳에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히스테리 부리는 인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모험을 하기는 리스크가 있다 하는 그런 시점이었죠. 일단은 뭔가 불합리하다 느껴져도 지금 다니는 곳에 계속 다니기로 했죠. 급성기에 나이트킵 가면은 연봉 많이 주는데 한방병원 나이트킵 가도 괜찮지 않나? 그런 질문들을 가끔씩 하시는데 저는 일단 나이트킵을 하는 이유가 일을 보다 편하게 하면서 유튜브에 집중을 더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도 있어요. 일단 급성기에 가면은 그런데 할애할 정신적 에너지가 너무 병원에서 고갈이 돼요. 병원에서 일하고 오면은 기진맥진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일했을 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렵지 않나 싶어가지고 급성기를 또 가더라도 나이트킵으로 간다 해도 다음날 수술 환자 준비나 이런 저런 것들 그런 업무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돈을 뭐 더 받는다고 해도 일단은 크게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급성기는 딱히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고 또 나이트킵 간호사를 고용한다는 것은 인건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인건비에 투자할 여력이 대형 병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사정이 안 좋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가지고 근무 환경이나 인력 상황이 그렇게 좋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나이트 킵을 구하는 급성기 병원이라고 한다면은 데이 킵, 이브닝 킵, 나이트 킵 이런 근무 형태가 인건비 지출에서 3교대 돌리는 것보다 조금 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나이트 킵 간호사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야간 간호료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야간 간호사를 배치한 곳에는 인건비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어요. 최근에 좀 개편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최근에 뉴스가 뜬 게 이 돈을 슈킹했다. 그런 뉴스가 뜨기도 해서 일단 이것 말고도 여러모로 급성기를 다시 갈까 고려해도 유튜브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마음을 접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괜찮고 오래 다닐 만한 그런 근무 환경을 가진 일자리는 이제 저런 구인공고로 접하기가 어렵기도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변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은 이 주변에 보니까
지인을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은 검증된 사람을 이렇게 먼저 소개를 받는 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소개팅 할 때 중매같이 보증인이 중간에 껴있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 쓰는 것보다 그래도 1%라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을 쓰는 게 낫다. 아니면은 뭐 식구 챙기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일자리는 가끔, 아주 가끔 이제 그런 지인을 통해서라도 구인을 못하게 된 케이스에서 인력시장에 구인구직란에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사는 경남 지역에 한해서는 그랬어요. 제가 일을 구할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에 공고가 났는데 어떤지 여기저기 알아보면은 추천하지 않는 그런 병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갈만한 곳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리스트를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A, B, C, D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런 A, B, C, D 병원은 구인 공고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진짜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단은 일하기가 좋으니까 거기서 계속 퇴직을 안 하고 일을 하니까 그냥 요양병원이나 전전하면서 남은 간호사 커리어를 마무리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도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한방병원도 고려해볼 만한데 한방병원이 편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방병원에 대한 제 생각은 의료인이라면은 인지부조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치관에 충돌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한방병원은. 그리고 한방병원의 고용유지력 측면에서 뭔가 고용이 불안하다, 오래 일하지 못할 것 같다, 여기서 얼마 일하고 다른 데를 또 알아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번거로움이 또 존재할 것 같아가지고 한방병원에 가는 거는 이제 이 가치관 문제랑 고용유지력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선택지에서는 배제를 했어요. 일단 그 당시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고 유튜브를 한 수 접고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원룸 계약 1년 한 것 때문에 1년 뒤에나 그것을 다시 실행에 옮기자 그런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교대를 계속 하면서도 다녔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4개월쯤 되니까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인력이 안 구해진다. 구해진 인력도 나가기 바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옥림 병원을 바탕으로 그 병원을 회상하면은 정말 힘든 곳이구나. 하필 첫 요양병원이 그런 곳이었나. 신고식을 제대로 하고 악조건에 대한 내성이 어느 정도 생긴 그런 수준이에요. 인력을 못 구하는 건지 안 구하는 건지 근무표가 이 교대를 안 하면은 안 돌아가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대를 좀 가야 될 것 같다. 저랑 개인적인 면담을 하면서 나이트 업무만 하면 되고 이브닝 업무는 딱히 많지 않으니 주간 2교대가 거기까지 커버해주고 나이트 2교대 가보자, 업무 빨리 끝내고 조금 더 쉬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한두 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약간 좀 끝을 흐리더라고요. 확답을 안 해주고 자기도 인력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2교대 하고 다시 3교대로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원룸 계약은 아직 남은 상태고 걸어서 출퇴근 5분 거리는 상당한 메리트고, 주변의 요양병원은 차로 이동해야 하고 또 주차 스트레스도 있고 기름값도 나갈 거고, 더군다나 옮겨봐야 좋을 거란 보장도 없고, 급여나 근무 시간도 고만고만하고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정도 인력이 구해질 때까지 잠깐 한다 하니까 일한다고 했죠. 이 교대로. 일단 처음에는 최악의 경우엔 16일을 다 2교대 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히 16일 중에 8일은 2교대 8일은 3교대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피로도 문제도 있고 사람이 근무를 쉬엄쉬엄 해야지 계속 버티면서 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교대 근무를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근무를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와, 2교대를 했는데 급여를 개판으로 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 파악해보니까 약간의 꼼수가 있더라고요. 근무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서류상 1시간을 줄여놓은 거죠. 항상 정시에 간 건 아니고 일찍 갈 때도 있고 늦게 갈 때도 있어요. 혹시나 해서 근무 시간이 이렇게 좀 다른 거 보이죠? 퇴근 시간이 1시간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근데 근무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근무 시간이 왜 이렇냐 이렇게 물으니까 인력 산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냥 서류상으로 이렇게만 한 거다. 업무는 병동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대를 8개나 했는데 월급 명태서에는 10만원 조금 더 받고 병원에 있는 시간은 더 길고, 이거 안 되겠다. 진짜 그 면담에서 얘기한 것처럼 쉬엄쉬엄 하면서 좀 더 쉬고 근무해라고 한 것을
몸소 실천하면서 하는 게 맞겠구나 싶어가지고 열정도 없었지만은 모든 걸 내려놓고 월급 루팡 그 자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섰어요. 뭐 거기서도 뭐 시험시험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2달쯤 지났는데 놀랍게도 인력이 안 구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3개월쯤 되니까 인력이 안 구해져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당연한 듯이 교대 근무를 짜더라고요. 당연히 안 구해지죠. 주변 병원보다 일은 더 힘들고 급여는 비슷하게 받는데 인력이 당연히 안 들어오죠. 한 번 해주니까 당연한 듯이 이제 2교대 근무를 그냥 주는 거예요. 괜히 긁어 보수를 만드는 게 싫어서 그런지 근무표를 통보하듯이 올리고 2교대, 3교대 뭐 이런 얘기도 별로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무표를 받았죠. 12월에 2교대를 9개 하고 3교대는 7개네요. 1월에는 8개, 8개. 2월달에는 7개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앞전에 나이트를 원래 16개인데 18개를 했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급여를 줄 때 연차를 1개 원래 쓰기로 했는데 연차를 안 쓰고 급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연차가 1개가 세이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2월달에는 연차를 2개를 써가지고 이렇게 나이트를 15개만 한 거예요. 원래 16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이트를 쫙 소화했죠. 이날까지 하고 퇴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잘자잘하게 여러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마음 아픈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업무도 자기 마음대로 뭐 이래라 저래라 일관성 없이 막 내로남불 그 자체, 뭐 자기도 질질 흘리면서 남한테는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환자도 막 이상한 케이스도 받고 하니까 쌍으로 양쪽에서 막 부담되는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여기서 퇴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좀 심해졌던 게 반년 넘게 근무했던 시기였어요. 앞으로 반년만 더 버티면은 퇴직금이라도 받는 상황이라 퇴직금 하나라도 이제 보고서 그거를 희망 삼아서 버텨보자 그런 자세로 일을 이어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8개월이 지나가던 시점이었어요. 2교대는 이제 4달째 하고 있던 거였죠. 그때 갑자기 그동안 안 시키던 업무를 하라면서 저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트 근무자들한테. 저랑 다른 선생님도 한 명 더 있었거든요. 주간에서 하는 업무를 나이트로 준다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거를 수간호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간호사를 통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게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렇게 뒤에서 손 안 대고 코 푼다 뭐 이런 느낌처럼 그렇게 막 하는 거죠. 좀 어이가 없었죠. 뻔히 보이는데 이거 이전에도 자잘자잘하게 나이트 킵한테 업무를 떠넘기는 게 여러 있었는데 그냥 별거 아니라 가지고 별말 없이 그냥 계속 해줬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이제 넘기냐 해가지고 그때 분노 게이지가 조금 차고 있었어요. 이렇게 넘겨주려고 했던 업무가 익숙해지려면은 3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수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 계획은 그때 퇴사는 11월달 퇴사하기 한 달 전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얘기를 했죠. 이거를 업무를 떠넘겨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저는 1년 되는 시점에서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달 정도 걸리는 업무인데 가르쳐 주셔도 좋고 안 가르쳐 주셔도 좋습니다. 알려주시면은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이득인지 그 수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주도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뭐 알려주시든 알려주지 말든 뭐 그렇게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뭐 수간호사는 저의 장래를 생각해서 배워두면 좋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차피 나갈 인간인데 알려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 업무가 저에게 넘어오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큰 고비는 넘기고 계획과 달리 2달이나 일찍 퇴사를 이야기해가지고 피곤한 일이 생길 그런 걱정이 좀 들기도 했죠. 히스테리 부리는 선생님께서 심각해지진 않을까. 나갈 인간인데 막 대보자 그런 느낌으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퇴사를 말하기 전과 말하고 난 뒤에 직장 내에서 대인관계가 어떻게 반전되었다 그런 내용들도 있어가지고 근데 아니라 다를까 좀 심해지긴 하더라고요. 일단 어찌저찌 1년 채우고 퇴직금 조금 맞추고 그거에 맞게 원룸 계약 기간도 끝나고 모든 게 다 싹 정리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병원도 옮길 겸 이사도 그 근처로 가서 지금은 차로 한 10분 내외 출퇴근 거리에서 하고 있고 거리로 따지면은 4km예요. 4km 정도고 왜 이 교대를 계속 7개월 동안 했냐 요약하자면은 그냥 출퇴근 거리랑 원룸 계약 기간 굳이 다른 데를 옮겨도 그 당시에는 큰 메리트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